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꽉 차네. 네. 또 간만에 이렇게. 벌써 온라인이 됐습니까? 네네. 하하하. 맞습니다. 많은 분이 시청 중이시네요. 아니, 저 우리 BJ 토를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 그래요? 네. 네, 저기가 BJ 네, 토고요. 네, 네. 이제 박주현 변호사 TV입니다. 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파워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끝냈는데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강물을 어제 뜨고 오늘 떴는데 어제 뜬 물이 바닷물이더라. 그게 이제 이번에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절묘한 비유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제 뜬 물도 한강물이라면 민물이 돼야 되고, 오늘 뜬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뜬 물이 아주 짠 바닷물이라는 것이 이번 나온 선거 결과인데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다면 이번에 박주현 변호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노고로 이번에 272만 표의 사전 관외 투표가 전수조사됐습니다. 전수조사됐다는 것은 그 어제 물을 뜬 사람의 행적을 봤더니 택시를 빌려서 저기 인천 앞바다까지 갔다가 왔더라라는 그 증거가 밝혀진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272만 표가 전수조사됐습니다. 이게 우편 투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전 투표, 우편 투표입니다. 우편 투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편 투표가 이상하다라는 게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후보가 똑같이 사전과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가 0.39, 0.39, 0.39라는 똑같은 숫자를 나타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전혀 1000개의 동전을 하늘에 던졌을 때 1000개의 동전을 던져서 똑같이 앞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거의 없는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바로 사전 관외 투표를 조정을 했다. 사전 관외 투표를 조작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뿌듯하고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박주현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272만 개면 네네. 아니 그냥 뭐 몇천 개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제가 네. 우리 집이란다. 제 지역구에서 저와 당선자, 이른바 소위 당선자와의 표 차이가 2,800표입니다. 당일 선거에서 3,000표를 제가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5,000여 표, 6,000여 표를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72만 표니까요. 그 272만 표 중에는 저희 지역구에 들어온 몇천 표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조작이라는 게 바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그 성명서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네.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민경우 의원님 네. 그 우체국인 인천 우체국
그 인천 남동 우체국 거기가 유정복 의원 지역구 그리고 춘천 우체국 네. 이제 성남 김진태. 분당 우체국 김민수. 김민수 김은혜 뭐 이런 그 특정 거점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위주로 특별히 문제가 많은 관외 사전 투표들이 많았다, 우편 투표들이 많았다. 그거를 일단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아까 네. 방송 중에 보니까 국회 보좌관들한테 네. 연락이 좀 많이 오던데 예. 혹시 지금 이게 정치권하고 또 네. 연결해서 네. 이 진실을 밝히는데 좀 네.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답을 하면은 예, 예.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국정감사요? 예. 국정감사 때 이제 한 건을 해야지 상도 받고 다음에 지역구 구민들에게 이제 칭찬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건 호재죠, 호재. 그러니까 그 자세한 것을 좀 받으면 네. 그거로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좌관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템 정리를 원래 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8월 달에 예. 핵심 아이템, 우리 위원님 뭐 최고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예. 뭐 이런 아이템을 이렇게 뽑는데, 거기 행안위가 이제 중앙선관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행안위 쪽 그 보좌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오늘 기자회견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증폭되는 거죠. 네. 증폭돼서 이제 실력 있는 보좌관과 실력 있는 국회의원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국감장이 뭐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거 국감장에는 모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도를 하면은 또 그 보도하는 언론기관이 뜨게 되거든요. 네, 특종을 예.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라인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오늘 또 미국 그 우편 투표 부정이 발견됐다고 또 오늘 기사 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내도 크게 문제가 되고 사실은 이제 국회만 떠들썩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것 같고 세계인이 좀 떠들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극단적인 맞습니다. 이야기까지 했고요. 예. 다음에 이 우편 투표를 하더라도 다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투표를 못하게 하면은 우편 투표가 접수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우편 투표를 했는데 안 한 걸로 다시 또 하게 하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도 할 겸 다시 한번 투표장에 나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도 첫 번째 우편 투표, 두 번째 중국의 개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개입해서 Follow the Party라는 암호를 숨겼고 다음에 우편 투표가 바로 우리 관외 사전 투표거든요. 관외 사전 투표 272만 표를 전부 다 까봤더니 별별 코미디 같은 일들이 다 벌어졌다. 이런 걸 알게 되면요. 네. 미국에도 큰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은 알거든요. 우리 블랙 국민들은 뭐 다 아는 거고 그 외에 블랙 국민들을 그리고 민경 의원님, 우리 변호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전파됐단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동안 재검표 안 하다가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제 뭐 재검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 5개월 동안 표를 다 맞춰놨을 텐데 표를 다 맞춰놨으면 이거 표 다 맞춰놨으니까 다 맞지 않느냐. 민경 의원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다 맞춰놨는데 네가 잘못됐지 않느냐. 전부 다 기가. 그러면 우리 그동안 블랙운동 했던 분들은 참을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참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동아일보에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특종 보도를 한 내용은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할 것이다. 이달 안으로. 네. 이달 안으로 9월 안으로 재검표를 실시하고 민경욱, 연수을
민경욱 지역구의 재검표가 가장 먼저 실시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네. 그 이후에 몇몇 매체들이 그 기사를 받아서 추격 보도를 했죠. 근데 많은 곳에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분 중에 한 분이 그 기사를 쓴 기자와 이제 접촉을 해본 결과, 뭐 그런 것이 사실이다. 동아일보에서 그동안 너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루질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사설로 또 동아일보에 네. 나왔어요. 예. 이 대법원에서 조기에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하는 사설이 나와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그분 말고 그 기자 말고 다른 기자와 제가 통화를 한 결과도 그렇게 재검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검증을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수를 세는 것, 이것으로는 안 된다. 지금 말씀대로 5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해놨을 줄 아느냐. 다 맞춰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최첨단 디지털 범죄인데 이걸 그냥 손으로 한번 세보고 맞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많은 검찰 고발을 해놨어요. 근데 검찰에서 고발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에 재검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놔두자, 그 결과를 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검표가 있은 다음에는 대검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수사에, 검찰 수사에 그 증거들을 찾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뭐 세 가지 얘기했죠. 사전 투표하지 말고 전자개표하지 말고 QR코드 쓰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범죄적인 데에 악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증거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디지털 검증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검의 연구관이 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빙성은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데서 이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우리를 응원하는 게 나오고 사설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매체에서도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도 크게 받았는데요. 그런 매체들이 점점 우리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표를 다 맞춰놨을 거다? 네, 저도 사실은 표를 맞춰놨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인천 연수구 우리 민경욱 의원님 증거보전 집행할 때 비례대표 투표지가 증거보전 집행 결정문의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그 담당 판사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끝까지 안 줘가지고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고발까지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 기독자유통일당 할 때 비로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져갔을 때 그 투표지 보관 상태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뜯어져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미 손을 봤다는 거죠. 그때 이제 비례대표지는 차마 손보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못 준다고 한 겁니다. 그날 네. 같이 갔을 때요. 그렇죠. 네. 끝까지 못 준다고 했고, 나중에 뒤늦게야 그걸 뜯어진 걸 주었다는 이유가 그래도 지금은 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단순히 수개표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 QR 코드, 소스 코드, 뭐 전자개표기 그 상태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검증, 그리고 종이 상태나 인쇄 상태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철님 슈퍼챗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좀 여기요. 예, 저도 좀 해주시죠. 네, 어이구 춘진 아빠님, 어이구 엄청난 거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아이고 슈퍼챗 보내주셔야지. 지금 영세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다음에 여러 가지로 힘쓰고 계신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확실히 민경욱 의원님은 최고의 앵커가 맞아. 이거 바로바로 딱딱 이렇게 쳐주시는 거 보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민경욱 의원님의 낭낭한 목소리를 네.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뭐 채팅창에도 네네. 민경욱 의원님 다시 국회로 가시는 거냐 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민경욱 의원님께
하늘에서 주신 사명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붙을 이유가 떨어질 이유보다 훨씬 많았죠.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인지도라는 게 있는데 인지도를 보면 한국에서 저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삼형제가 전부 다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요. 4년 동안 또 열심히 했고 10번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제가 1등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의 보수 성향의 후보자가 한 명이고 진보 성향 그러니까 좌파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당수하고 이 과거 대표죠. 다음에 정일영 후보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였고 출구조사에서도 제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얼싸안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 다음에 제가 있는 지역이 24년 동안 보수가 있었던 곳이고 보수가 당선이 된 곳이고 인천 연수 지역은 아시다시피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만히 되짚어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그리고 공천에서도 뒤집히고 막 이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2번 죽었다 살아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생겼었어요. 황태. 녹았다 얼었다. 오뚜기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다음에 그 포스트잇 붙었다 떨어졌다 호떡. 예, 뒤집었다가 어떤 호떡까지요? 예, 호떡. 다음에 예수님도 한 번만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는데 2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다고 뭐 좀비 무슨 뭐 별게 다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제 제가 공천에서 떨어져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부정선거에 제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덜컥 붙었다면 제가 당선이 됐다면 저도 지금 뭐 국민의힘에 있는 당선된 국회의원들처럼 내일이 아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붙었고 이 열심히 안 한 민경욱 같은 사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천이 이렇게 어려운 우여곡절 속에서 공천이 됐고 다음에 반드시 붙어야 될 경선도 거치고 그래서 붙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부정에 의해서 떨어진 다음에 0.39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확률의 숫자들이 제 지역구에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이거는 제가 파헤쳐야 하는 부정선거구나 이거를 점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제 지역구에 생기더라도 제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난 뭐 그냥 떨어졌다 선거 불복 생각하지 말고 그냥 4년 동안 잘 있다가 다음에 당선되자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특종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입찰 담합을 옛날에 취재해서 방송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에는 그 확률, 분포 이런 게 사용되거든요. 다음에 인터넷 뱅킹 돈을 이쪽으로 붙였는데 2천만 원을 붙였는데 받은 A라는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이게 어디 다른 데로 새 나간 것. 돈은 없어졌는데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한 사례. 그거를 누가 취재를 해달라 해서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또 와서 또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컴퓨터가 한 게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러길래 이거 너무 귀찮은데 그럼 내 눈 앞에서 한번 지연을 해봐라. 진짜로 돈을 이쪽으로 붙이는데 이쪽으로 가면 내가 20분짜리 다큐멘터리 만들어주겠다 했어요. 근데 오더니 정말로 이쪽으로 갔는데 돈을 이쪽으로 붙였는데 이쪽으로 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해커라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랜선 있죠? 랜선. 컴퓨터 랜선은 해커들의 놀이터구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컴퓨터다. 이런 생각하고 23분짜리 다큐멘터리 2편 만들었습니다. KBS 9시 뉴스 9시 뉴스에도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해커, 전자 조작, 다음에 확률, 분포 여기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부정선거가 딱 아주 그냥 진상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한번 네가 파헤쳐봐라 하고 제 앞에 나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뭐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위원님 그때 또 그거 마술을 하실 수 있었어요. 마술이요? 마술은 제가 22살부터 했으니까 마술 보여드릴까요? 마술 좀 보여드릴까요? 다음에 마술쇼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마술 여기서도 하나 할 수 있어요. 저기요, 누가 계시면 소연 씨, 저 티슈 좀 주세요. 저 티슈 좀. 티슈? 야, 가만히 계세요. 예, 예. 우리 저 티슈 좀 줘. 그거 말고 문턱 말고 저. 흰 티슈. 예, 휴지. 예. 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날아오네. BJ 토울은 제 마술 못 봤을 거예요. 한 번도 못 예, 봤죠. 못 봤습니다. 예. 보세요. 예. 돌아서 예. 이렇게 요거를 하나, 예. 아니 손 이렇게 예. 하나, 예. 둘, 셋 그러면 잡으시는 거예요. 예. 예. 하나 할 때 잡는 게 아니고 예. 둘 할 때 잡는 게 아니고 예. 셋 하면 잡는 겁니다. 예, 예. 자,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예. 하나! 어이구, 둘, 하나, 둘, 셋 하면 잡는 거예요. 예, 예. 자, 하나, 둘, 셋! 예, 펴봐요. 뭐야? 야, 뭐지? 야, 정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 자, 보세요. 이번엔 이거 봐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니, 보고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 그러니까 잠깐. 가만히 계세요. 아유, 이거. 없어요. 자, 봐요. 이번에는. 이상한데, 이거. 이번엔 내 손을 펴니다. 하나, 예. 둘, 셋. 내 손 펴보세요. 그러니까 펴는 게 이렇게. 예. 좀 천천히 하세요. 예. 하나, 둘, 셋. 펴보세요. 아이씨. 하나, 둘, 셋. 펴보세요. 여기 있어요. 아유. 잘 안 되네. 하나, 둘, 셋. 펴보세요. 펴보세요. 아니,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펴세요. 예. 이쪽. 짠!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야,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은 다 아는데. 시청자분들 모르셔요. 저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 이거 잠깐만. 아, 저 바보 같은데.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꼭 바보 같은 느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짜자자자잔. 예. 짠, 짜자자자잔. 자, 예. 샥. 예. 바보 같지 않죠? BJ 톨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는데요. 근육도 많습니다. 그럼요. 아유, 근육 많아요? 자, 보세요. 근육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안 보이나? 잘 안 보이네. 보여요? 싸움일 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예. 달팽이를 만들었습니다. 달팽이. 예. 이 달팽이가 민물에 삽니까? 바닷물에 삽니까? 민물. 예. 만약에 얘가 바닷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살아요, 죽어요? 실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달팽이를 예. 바닷물에 죽어요. 바닷물이 짜니까 죽겠죠. 죽죠. 왜 예. 죽어요? 바닷물이? 짜서 바닷물이 짜다는 건 바닷물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염분이 들어. 우린 말로? 소금. 네, 그럼 저도 한번 소금을 뿌려보겠습니다. 쫙 뿌리면 예. 얘가 죽을 때 퍼져서 죽습니까? 쫄아들어서 죽습니까? 쪼그라들어서. 맞아요. 그걸 무슨 현상? 삼투, 예.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얘도 이렇게 소금을 많이 뿌렸으니까 예. 쫄아들어 죽겠네. 하나, 둘, 셋, 야! 짠, 짜자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그렇게 이렇게 쫄아들었어요. 야. 나는 진짜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나 진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보가 되다니요. 네, 다들 바보 같아 보여서 이렇게. 저도 그러면 마술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요? 스나이퍼 혹시 K님 감사합니다. 동전 하나 있습니까? 아, 동전 없는데. 네. 소진 씨 동전 있어요? 혹시? 저도 그러면 질 수가 없다. 내 자리에 함 열어보면 동전이 있거든요. 컴퓨터 바로 앞에.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그러면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술 할 줄 근데 아세요? 진짜 아까 휴지가 어디 갔지 진짜? 저희 마술을 보면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에티켓이 있는데 첫 번째 마술사에게 질문하지 말 것. 어디 있지?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예. 마술사의 소도구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지 예. 말 것. 세 번째 마술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칠 것. 네.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전혀 모르세요?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혀 네. 모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동전이 오른손에 있습니다. 네, 오른손에 있어요. 오른손에 있습니다. 네. 오른손에 있습니다. 와! 아, 일부러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야! 다시 다시 한 번. 예, 오른손에 동전이 네. 있습니다. 오른손에. 야! 와! 아니 그래도 이게 대단한 거죠. 눈에 보이던데. 아, 이거, 아니요. 야, 정말 대단한. 아, 이거 초등생한테 하면은 효과 좋습니다, 이거. 아니 진짜 좋아요. 저도 연습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날아가면서 하나 둘. 근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일할 때, 이걸 이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서 이렇게. 받아야죠. 예, 자기 그게 패치를. 네. 근데 지금 저기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고 그러시죠. 아유, 의원님, 예. 이거 마술 했더니 슈퍼챗이 터집니다. 어이구. 읽어주십시오. 네네네. 이 대한민국 이 또 대한민국. 오! 리 라이버스 예, 준진 아빠님 예, 우와 예. 용한범님 오. 아, 마술 했다. 우와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제주는 고음이 넘고 돈은 때놈이 받는다는 겁니다. 고음은 제주가 넘고 돈은 때놈이 받는다. 아 그래도 좋습니다. 아니, 의원님. 예. 파울로도 파티하고 제가 싸우고 있는데 저보고 때놈이다뇨.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다는 저 거죠. 이렇게 그 짱깨라고 했다고 페북에서 경고 먹었어요. 아이고, 짱깨라고 아이고. 했다고? 너 페북 정지시켜 버린다고. 예.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아무튼 여기저기 견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리고 희소식인지 이게 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 예. 그 아까 그거? 수원지검에서 예. 연락이 왔어요. 네. 그 화성시 봉당읍 관련해서 네. 검사가 좀 보자. 아, 검사가 드디어.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약간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데 아 그럼요 제가 가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부정선거인 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징조가 또 있습니다. 의병님, 민경호 의원님, 박주현 변호사님 더없이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야, 제가 의병님을 좋아합니다. 네. 의병님. 와, 김보배님, 예. 늘 유쾌하신 민 의원님, 흐흐, 생방 재밌네요. 다들 힘내십시오. 아, 이 실컷 때 경쟁이 되면 안 되는데.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곰 비슷하게 생기신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이 받으시고. 우와. 아니, 근데 의원님, 그 네. 변호사님, 그동안 검찰 수사가 네. 우리가 검찰 수사 진행하라고 그 검찰청 앞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했는데 이제 검사가 부른 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때 이제 조사하려고 한틀 하는 시스템 거죠. 한틀 시스템을 예. 검사가 같이 있었어요. 음, 수사를 할 때 열심히 보더니 예. 막 살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중앙지검으로 이송. 이성윤이한테 그러니까 이성윤. 이성윤이한테 갔더니 이성윤이한테 간 사건은 지금도 한 번도 고발인 조사 안 했어요. 이건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얼마 전에 추미애 사건 해가지고 한 번도 고발 진술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데 중앙지검에만 가면 블랙홀이 됩니다. 그거는 다 추미애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그러나 추미애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요? 추미애는 곧 떨어집니다. 예, 집에 가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 역사상 병역과 교육을 건드렸는데 살아난 정치인은 없습니다. 이 사람 정치인들은 가장 맷집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장관직입니다. 아무리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도. 그리고 지금 각 신문에서 특종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해서 보직 바꿔달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게 어느 장관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이 백방으로 이제 쑤시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김종민 의원이 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방패막이가 돼서 열심히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게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분만 늦게 들어가도 탈영이에요. 10분만 자기
보초 서다가 10분만 지나간 것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게 군인입니다. 역대 동서고금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탈영한 병사를 가만히 놔둔 예는 없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아니면. 그걸 안 하면은요, 우리 지금 대군이 전체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다고 한 달 가까이 집에서, 그것도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집이에요 이러면서 받아요. 다음에 엄마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병가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제가 제 동생의 예를 들었더니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동생이 허리에 그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걔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 군대 가려고 머리 하얗게 깎고서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 눈물이 났습니다. 예, 피눈물이 났어요. 아니 저거는 당연히 면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나, 예?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 들으면 열불 안 터지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옛날 얘기인데도 지금 화가 나고 또 동생 불쌍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엄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알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곧 그 법무장관의 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 이 정권의 부담이 되거든요. 내려오면 뭐가 바뀌어요? 검찰의 수뇌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또 바뀝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이제 단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지금 있는 우리가 의뢰한 검찰 고발 고소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필 규정 모든 것이 정의롭게 해결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준진 아빠. 네. 준진 아빠님 이쪽에서도 내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예, 여기도 내고. 와, 준진이 화이팅! 준진 화이팅! 준진 아빠 알아요. 저기 때도 냈어요. 이봉규. 맞아요. 그때도 앞으로 준진이가 앞으로 준진이 화이팅!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적선지가 필요 여경. 선을 쌓는 지가, 선을 쌓는 집은 필요 반드시 있다. 여경, 남은 경사가 있다. 다시 한번, 적선지가 필요 여경.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선을 쌓았고 적선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선을 이렇게 쌓으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반드시 잘 된다. 뒤에 남은 경사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준진 아빠. 준진이는 네. 잘 될 겁니다. 준진이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경욱이 아저씨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때는 경욱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니죠. 저기 준진이가 저기 있을지도 저기 경욱이 아저씨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러면은 그 추미애는 그 용도가 거의 다 됐다. 용도 써먹을 게 많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정권에 계속 부담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제 내일 믿을 만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그들이 목매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이런 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대통령하고 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해도. 다음에 민심이 흉흉합니다. 민심이. 그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추미애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아들아, 이런 분들이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흉흉해진 민심, 다음에 이제 곧 뭐가 돌아옵니까? 다가옵니까? 국감도 있어요. 국감 때도 그렇고 국감 지나면 추석이 있습니다. 그 민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추미애 장관은 곧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네, 감사합니다. 추석이 오니까 위가 가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의 분위기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바뀌면은 그렇게 되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추미애한테 막 사람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냥 막 고발해달라고 막 그러고 지금 오늘 했죠. 국민감사 신청했습니다. 네, 국민감사. 그 한변이죠. 예. 한변에서 네. 추미애에 대해서 감사를 시켜달라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네. 그 청구를 했죠. 국민 청구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관외 사전 투표도 고발을 일단 내일이나 모레 또 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강탈해 갔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를 하신 분들 철석같이 믿었겠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민경욱을 찍었으니 가면은 민경욱 걸로 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를 상대로 혹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민사소송하십시오. 민사소송.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소송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생각을 해서 우리들도 이제 발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양식에 기입을 해서 전 국민들이 이 혼을 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청구를 일단 하고요. 지금 아직 문재인이 물러나지 않았으니까 일부 청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범죄자들을 다 잡고 나면은 전부 청구 취지로 확장하는 식으로 해서 다 온갖 책임을 다 물을 겁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을 지금 재난지원금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범죄자들한테 다 받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272만 표인데 그거를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바깥에서 미국에 알리고 일본에 알리고 외국에 알리고 그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별걸 다 했죠. 네. 그 했는데 하는 와중에 또 우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때 이 등기 번호 그러니까 사전 관외 투표할 때 등기로 보내거든요. 그 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줬죠, 당연히. 272만 개를 준 겁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거를 전부 다 어디서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 한 겁니다. 한 장도 빼놓지 않고 272만 표.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엉터리 사례들 가운데 몇 개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서 관외 투표를 해서 인천으로 온다면 서울, 부천, 부평, 다음에 인천 이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 서울, 강릉, 원주, 대구, 포항, 부산, 광주, 대전 이래가지고 또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 한 장이 전국을 유람하고 팔도 유람을 하고 돌아온 그런 표가 수십만 표. 다음에 이 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관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 당연히 선관위로 가야죠. 선관위로 가면은 선관위에 민경욱이라는 받아야 되는 수취인이 있으면 민경욱이 받으면 배달 완료입니다. 그런데 민경욱이 없으면 이거는 봐줍시다. 민경욱의 직장 동료. 이거는 봐줄 수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민경욱의 아내, 배우자한테 배달이 됐다. 아내, 형제, 자매, 동거인 이런 사람들한테 배달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또 수십만 장입니다. 다음에 서울에서 인천 할까요? 서울에서 인천 하더라도 만 20km, 28km 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28km 되는 데가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40분이 나와요. 40분이 나와요. 그거를 총알 택시를 타고 샥 가서 20분 만에 도착했다고 해도 못 믿을 텐데 그걸 1분 만에 갔답니다. 1분. 여기서 40분 동안 가야 되는 걸 1분 만에 갔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게 또 수십만 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부실관리, 실수는 무슨 실수야. 한두 표여야지 실수지. 이게 어떻게 실수예요? 이거는 다 만들어낸 조작된 표이기 때문에 엉망으로 누가 기입을 한 겁니다. 엉망으로 기입을 한 거예요. 그게 한두 장이면 모르겠어요. 한두 장이 아니고 272만 표 중에 60여만 표, 63만 표인가요? 네. 그만큼 63만 5천 표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63만 표면요, 많은 사람들, 50명 넘게 많은 사람들의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표 게리맨더링이라는 거를 로이 킴이라는 숨은 수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민주당 후보가 50% 넘게 표를 받았습니다. 그럼 50% 넘는 표는 이 사람한테
필요가 없는 표예요. 왜냐면 50% 되면은 다른 사람은 이기고도 남죠. 50% 반. 몇 명이 출마했는지 모르지만 51%라고 합시다. 그럼 51% 이외에 이 사람이 70%를 얻었어도 나머지 19%는 필요 없는 남는 표죠. 그런 표를 나누는 거예요. 밑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 2% 차이로 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당일 투표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겼어요. 근데 요게 표가 3,000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5,000표를 빌려왔어요. 5,800표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전투표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00표로 졌거든요. 이런데 이용한 표가 그 지금 나온 거 사전 관외 투표, 관외 투표에서만 63만 5천 표가 나온 겁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아시겠죠? 남는 표를 갖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아무데나 끼워 넣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 계산은 중앙에서 그 슈퍼컴퓨터로 하고, 그건 또 어떻게 나눠줬느냐? 그거는 각 개표소에 있는 전자 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로 나눠줬죠.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 연수구의 선관위에서 개표할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거기 있는 사무국장이라는 자가 뭐라 했냐면, 지금 투표지 분류기 사진 찍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 찍는 사람 지금 삭제시키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와중에 에리카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존 유. 예. 오! 캐나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수고하십니다. 했습니다. 프로듀서 사이로 프로듀스 415님. 아유, 예, 감사합니다. 김지민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대박 났네요. 진짜 제주는 의원님 부리고. 예, 아주 좋고요. 유튜브에 기부를 하세요. 아니, 어려운 사정인 거 아닙니다. 매번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런 게 오늘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난리가 난 게, 이게 평소라면은 우리가 또 고군분투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으셨죠? 보좌관들. 연락을 했다는 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난리를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그 해시태그로 붙인 게 TJTD. 똥줄 타다. 예,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 TJTD. 예, 극도로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Extremely nervous. 예, 아주 지금 애간장이 타는 아주 극도로 흥분하고 긴장을 한 상태 TJTD가 돼 있을 겁니다. 양정철 뭐하나 바로 와. 조혜주 뭐하나 조혜주 바로 와서 얘기를 하고, 자, 권순일 대법관 천멸쩝쩝 감사합니다. 구름바람 감사합니다. 웃겨서 도저히 못 참게. 야,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구름바람님은 그 민경우 위원님 그 인천 지역 분. 그러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미배인 교수가 말했던 그 120만 표인가 100만 표인가 이렇게 그 네. 표가 거의 이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100 몇십만 표가 예. 이용이 됐는데 대부분의 표는 만든 표고, 다음에 몇십만 표는 상대방에 의해서 빼앗아온 표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표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막 집어넣은 다음에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본 건데, 그거에 대한 대충의 대충이지만 정확한 거죠. 20년 동안 그 수식을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민경우 의원님 초대 딱 해서 그 벤치마킹하고 이 포장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 저를 포장해요. 아니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지금 우편 투표에서 지금 뭐 부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사례만 딱 벤치마킹해서 맞습니다. 이거를 보고 봐라. 예. 한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무려 272만 표. 예. 몇만 명이 몇천만 명이 하는데 272만 표에 대한 부정이 드러났다. 네. 그러니 그래서
저 당락이 바뀌었다. 미국에서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보고됐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곧 보고될 거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보고될 거고요. 그 미국이라는 게 백악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디얼 트럼프.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요일님 방송 보고 네. 영국에 살았던 이제 우리 한국 변호사인데 예. 전화가 왔어요. 아, 제 방송을 보고? 네, 대한민국에 저와 같이 있던 예. 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냐. 아. 뭐 조금만 봐도 이건 부정선거가 네. 명백하다. 예. 이러면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예. 이게 이제 뭐 알게 된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고. 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272만 표 분석하는데 서로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혹시 그 272만 표 분석 전수조사하는데 그 도와주신 분이 혹시 국정원 아닙니까? 네, 아니, 저는 뭐 모사드, CIA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밝히지 마세요, 여기서. 밝히지 마세요. 사실 네. 이제 아침에 트럼프랑 전화해보고 왔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못 받으셨군요. 네. 그 말은 못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갑작스럽게 재검표를 한다라고 동아일보 통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했을 때는 그 시기가 참 미묘한 게 우리가 그동안 증거를 막 쏟아냈을 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K10회 끝나고 또 우편투표 전수조사 딱 끝나니까 딱 이제 여기에 한다고 하거든요. 예, 일단 빛고은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시기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알자지라, 아랍권의 큰 TV 방송국이죠. 네. 거기에 독자 기고를 통해서 한국의 4.15 부정선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NDK인가요? 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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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NTD라는 미국의 이제 방송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4.15 부정선거가 나왔습니다. 그때 자랑스러운 우리 박주현 변호사의 그 인터뷰 내용도 네. 두 컷이나 들어가서 둘이 맞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다음에 이번에 그 KC 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CPAC, 미국에 있는 CPAC, 그 미국 보수 정치 활동이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대담을 했고,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도 또 방송이 되고 해서 미국 내에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그 소식들이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이면 자기네들도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선거 방식 또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법원은 그 명예에 손상이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문과 계통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보고 판검사 변호사를 합니다. 그 중에 판사가 되셨고 또 판사 중에서도 한참 그 존경을 받는 직에 이제 올라야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 외국에서는 justice, 정의라고 부르는 대법관에 오릅니다. 그렇게 올랐는데 자기의 이름이 역사에 계속 빨간 줄이 쳐져서 나쁜 이름으로 남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지금 뭐 홍보 활동을 벌여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이 자극을 한 것이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하면서 중앙선거위원장, 관리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떠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버리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N 오드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럴 때에 이제 조사가 되고 재검표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그래도 그 대법관 가운데서는 존경을 받는 동료 후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아 왔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보면 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내가 나가게 되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4.15 부정선거를 막 사람들이 칼질하고 막 이러는 도마 위에 오르고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희생양이 될 것이다. 내가 토사구팽 될 것이다.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두려움이 어떻게 되냐면 나 여기 못 나간다. 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나한테 뭐 피해가 오는 것을 내가 막고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작용을 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연연하고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번에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 내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사실 대법관 퇴임하면 금전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긴 지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연임 이렇게 계속 퇴임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을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들어 유독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 딱 하나죠. 4.15 부정선거. 이거를 막기 위한 거 아니면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사실 지금 벌어졌던 그 증거 보전 과정이라든지 지금 재검표를 미뤘던 과정이라든지 권순일이 지금 다시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부정선거를 또 자백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번 달을 저항해달라 선포를 하시고 네. 또 만약에 이번 달에 반응이 없으면은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재검표를 안 하게 되면은 국제조사단이 들어올 명분을 니들이 만들어준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좀 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단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 관련 소송은.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선거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긴 선거입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3심 해가지고 4년 넘게 5년 뒤에 민경욱이 사실은 당선입니다. 이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실효가 없어요. 4년 임기인데 4년 다 지나간 다음에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이었다 이러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권위 있는 대법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 이게 이제 단심제로 만든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일 길게 갔던 재검표의 기록은 118일입니다. 지금은 150일이에요. 150일. 1회 변론기일도 안 잡았습니다. 네. 근데 1회 변론기일도 안 잡았으니까 이게 정말 6개월 안에 우리가 정말 재검표를 할 수 있을지 아직도 모릅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재검표를 하겠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더 많은 그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재검표 한다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만 해놓고 1회 변론기일도 안 잡은 거 보면은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더 크다. 지금까지 1회도 안 잡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빨리 하게 되면 아직 뭐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한 달 안에도 하려면 할 수 있는 네, 거죠. 예. 예. 일단 이번 달 안에는 뭐 일단 잡겠죠. 만약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나서 이 검증과 관련된 이제 공방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 투표에서 넉 장의 투표용지가 열린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뜯겨진 상태로.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과 다음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된 사례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요 두 가지 일로 전체 있는 전국 단위의 투표가 무효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장이요? 272만 만 중에 2만
장 중에 63만 5천 표가 엉망진창입니다. 대법원이 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법관들인데 한국의 대법관이 오스트리아 대법관의 발 뒤축도 못 따라간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무효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또 전국적으로 이게 조작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 지금 많이 밝혀졌는데, 이 접수 취소되고 다시 접수된 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민희망TV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접수되고 접수 취소되고 다시 접수가 되는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중앙 서버가 번호를 맞추다 보니까 저 등기번호가 짜라락 다 같이 하나당 하나씩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접수되고 접수 취소되고 다시 접수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4장 말씀하셨는데 미배달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배달된 케이스가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안 올렸는데 전체 투표지를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 배달 결과가 이 도착이 아닌 없는 것도 있고요. 인천 연수구입니다. 연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최종적으로 미배달되고 또 미배달된 거, 그게 6건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딱 넉 장의 봉투가 뜯겨져 있는 걸로 발견돼서 무효 처리가 됐다. 근데 지금 배달이 아주 안 된 것이 6장이에요? 네, 6장. 그리고 인천 우체국 출발한 것 중에 이제 4월 10일자도 아니고 4월 11일자도 아니고 4월 12일자 선거 우편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또 유독 인천 우체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일과 11일 날 우편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으면, 관내 사전 투표가 있었으면 그거는 10일과 11일 날 발송이 됐어야죠. 근데 12일 날 발송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난 표일까요? 12일 날 투표를 한 겁니까? 아니면 12일 날 만들어서 붙인 겁니까? 이 투표라는 것은 이 과정,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하나하나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법이에요. 그냥 대강 이 실수가 돼가지고 안 했네요, 이런 게 그냥 실수가 아니고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법 천지입니다. 지금 잘못된 절차를 거쳐서 지금 배달된 그 투표 용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넉 장으로 전부 무효 처리됐다. 여기 272만 장 중에 63만 5천 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수입하지 말고 오스트리아에서 대법관만 수입합시다. 그게 국제조사가.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혹시 정말 참 답답하네요.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우리가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 예. 블랙 운동을 한지. 처음에는 의원님 그 수모도 많이 받으셨죠. 좀 그럼요. 이렇게 좀 막말로 말씀드려서 쟤 미쳤다. 예, 이런 수모도 많이 받고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했을 텐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좀 극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네. 기자 출신이고 대변인을 많이 했죠. 네. 대변인이 하는 일이 기자와 소통하는 일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대변인한 게 청와대 대변인, 다음에 원내 대변인, 다음에 당 대변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우리 기자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밥을 산 게 150번이 넘어요. 정태선님 감사합니다. 150번이 넘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150번, 4년 동안에 150번이다. 그 돈과 그 시간과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저희 후배들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너는 그걸 왜 그러면 거기다 썼느냐? 150번 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우리 그때 언론에서 아무도 다뤄주질 않아요. 야당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총회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걸 조사를 시켰습니다. 제 이제 일정표에 전부 다 기자분들이랑 먹는 점심 저녁 뭐 약속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세봐라 그랬더니 99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분 기자들이 안 써준다는 얘기 하지 말고 기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저는 그동안에 99번 기자분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99까지 세고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합친 거예요. 합쳐봤더니 150번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을 계산했더니 한 6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600명쯤. 600명과 이제 식사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정선거, 팔로우 더 파티 이런 것 때문에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롱을 해요. 어떤 모르는 기자는 아유 무슨 뭐 회사에 그 면접만 해도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전화가 많이 와요. 그 좀 돈 사람 아니에요? 지금 저 상처난 데다가 지금 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이기 이전에 이제 후배들이고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정치인이기 이전에 선배인데 조롱을 당하는 느낌이었죠. 물론 뒤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후배들도 있었습니다만 조롱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도와줘도 시원찮을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 일부가 드러내놓고 기자회견에서 쟤는 미친놈이다. 지금 뭐 헛것을 보고 있다. 무슨 뭐 지금 뭐 저 탈당을 시켜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거는 저를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 친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다 그래요. 서울대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다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만 이 법대 이 문과에서는 법대하고 경제학과 여기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점수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고 이쪽 이과에서는 의대나 물리학과 이게 이선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를 갔어요. 하지만 제가 다 넣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단 한 번도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기 뭐 주체사상 이런 거나 열심히 했겠죠. 그런 자가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 있어서 1차의 함수가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팔로우 더 파티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해는 아무것도 없이 팔로우 더 파티 말고 팔로우 더 팬텀, 팔로우 더 고스트 뭐 네. 이런 게 나와서 이건 틀리다. 말도 안 되는 하세요! 근데 위원님 팔로우도 고스트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유령이 나타났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과정은 수식은 다 자기도 인정한다는 모르는 거죠. 수식에 대해서는 이해도 안 하고 이거 요것만 나온 걸 갖고 결과만 나온 거 보고 이제 팔로우도 무슨 뭐가 나왔으니까 민경욱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뭔 네가 돌았네. 아니 그렇게 한 거 뭐 이준석 뭐 유승민 또 뭐 여럿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조롱해라. 조롱해라. 괜찮다. 다만 재검표하라. 그 다음에도 쏟아지는 거 처음 다 내가 받겠다. 조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천에 떨어졌을 때 제가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4년 동안 제일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입니다. 4년 동안 그 우수 국감위원으로 4년 연속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 비롯해서 29개의 당직을 갖고 하라는 대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버려라. 내 인생 살면서 공천 결과가 바뀌는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조롱해라. 조롱해. 다 조롱해라. 다 받아주겠다. 다만 재검표하라. 다만 재검표하라. 그게 5개월 동안 싸움 끝에 지금 재검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사실 재검표를 빨리 했으면은 전수조사를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증거들을 더 많이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거 발견된 PPT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PPT면 이렇게 뒷광고 하고 싶은데. 뒷광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수사대가 이렇게 찾아내고 그 이후에 이제 개표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더 심각한 것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도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무르익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이 돼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거죠. 재검토라는, 그러니까 검표라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일이 벌어졌다. 여기 하나고요. 두 번째, 제가 믿은 게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시는데 추종자들이 쫙 올라가면서 와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와 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옆에서 그 얘기를 해요. 조용히 시켜라. 저 군중 무리를 조용히 시켜라. 너한테 메시아라고 한다.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계희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계희 원장님이신가요? 예, 하여간 감사하고요. 국토본으로도 이동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계희 원장님 같아요. 예,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저들을 조용히 나를 메시아라고 그러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면은 돌들이 메시아다 이러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입을 아무리 막아보세요. 그 지금 중앙선관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바꿀 겁니까? 다음에 삼립방 상자 안에서 구멍이 뚫린데 그 사이로 보이는 모든 투표용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을 한번 막아보세요. 그럼 그 숫자들과 그 삼립방 박스 안에 들어간 투표용지들이 소리칠 겁니다.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은 또 잘 나가는 스펙이 화려하신 분인데 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고생을 하셨는데 조롱받거나 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감실에 있었던 분이라든지 특검에 있었던 청와대 특별감찰 수사관 분들이 한번 놀러 왔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부정선거 명백합니다 이랬더니 민경우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진짜요? 진짜요? 이런 거. 나는 위원 죄송합니다. 민경욱이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래요. 그 민경욱 왜 안 도와줘요? 걔 원래 또라이였어. 네, 그래서 조롱하라고요. 조롱해요. 조롱하라고. 나 같으면 되게 열받아서 막 화낼 텐데. 왜냐?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사과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한테.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관심 없어서 안 본 사람이 있어도 처음에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보다 보고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꽂히는 포인트가 다 달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믿기 싫어서 안 보는 경우 사람은 있어도 봤을 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제 부정선거인 게 더 명백해지고 지금 우편투표지 이런 증거들은 이제 더더욱 명백한 증거들이거든요. 살펴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272만 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생각을 다 하시고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민경욱 위원님이 이거를 하게 된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민 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님이셨다면 아마 이렇게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흥이 있었고요. 또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외 사전투표도 해보자라고 했는데 많은 도움도 있었고 또 새로운 생각들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하늘이 돕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짜 돕고 있었거든요. 예. 빨갱이 척결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우리들이 길인 줄 알고 이제 갔는데 바위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갈 때마다 그게 치워졌습니다. 정말 이제 그런 많은 예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만 보더라도 지난 8.15 때 우리가 거기에서 3,000명에 대한 우리 집회 허가를 득했어요. 얻었는데 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들은 분개했습니다.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이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걸 너무나 쉽게 코로나 있으니까 전부 다 만나면 안 돼. 전부 다 모이면 안 돼. 라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똑같았어요. 그때 박주현 변호사 나서서 다른 데도 많이 왔죠. 많이 와가지고 이거 적법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수십만이 모였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 불법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4.15 부정선거 이느림보님 감사합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를 촉법하게 했습니다. 백혜련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판사가 거기에 대한 집회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태양만 끼쳤다. 백혜련 씨 잘 들어요. 백혜련? 네. 백혜련 잘 들으라고. 네. 그게 아니에요. 그 법조인 맞습니까? 그 검사했던 사람 맞아요? 자, 그 한 분의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향유한 거예요. 거기 온 모든 수십만의 인파가 적법하게 안 그래도 모였을 사람입니다. 그분이 판결을 안 내렸으면 불법한 폭도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그 천부 인권을 누리더라도 그게 다 불법한 무도한 폭도가 될 수 있었는데 그분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예? 그냥 병 하나 터졌다고 전부 다 오면 안 되라는 거는 그건 중공, 예? 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통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계, 다음에 양심을 보여준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병만 창궐하게 만든 나쁜 판결이었다고? 그리고 이수진 판사 출신이네. 또 그분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10월 3일날 개천절에 절대로 못 모이게 입법을 하겠다고? 뭐 그런 법이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다음에 판사들이 혼내주세요. 판사들이 판사의 재량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막으려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리와 그 자유 재량권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것도 판사 출신이요. 그런 거는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판사분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저러고 있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보면 우리 판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양심의 보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기자와 판사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등줄기, 등뼈의 역할을 하는 백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천만에 판사 여러분 반성하세요. 여러분들 판사가 지금까지 우리들 마음속에 요만큼의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 대법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판사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무서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얘기 못해요? 실망을 했고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께 가지는 마지막 존경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찡합니다. 네. 의원님.
저도 진짜 법조인이지만은 사실 그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기존에 존경받는 법조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예. 이 판사나 법조인 세계에서 비주류 아니면 뭔가 한이 쌓였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풀이 하러 온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 떠오르는 네. 국회의원들 이름이 있는데 얘기 안 할게요. 살짝만 짧게. 박범계. 예. 박모 씨 아들. 예, 박모 씨 아들. 범계 씨. 모범계. 아, 제가 그 의원님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을 현장에서 취재하다 보면은 그 이제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막 몸싸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백혜련 얘기니까 제가 생각나서 그때 공수처법 때문에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의원님을 제가 옆에서 근접으로 취재를 제가 했고 또 지켜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광화문이든 어디든 또 현장 집회에 있을 때마다 또 의원님이 또 마이크 잡고 행진을 예. 이끌고 구호 외치고 또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 또 거기에서도 싸우고. 또 구호 그 예. 많은 의원님들 이끌고 또 하고 저는 의원님이 한 산설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초선이시라고. 그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예. 제가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랑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성 의원인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맡은 게 너무 많아서 예. 와가지고 아유 힘들어요. 유하루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권JJ님. 권JJ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힘들. 전영경님도 좀 이렇게. 전연경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오늘 뭐 예.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아유. 아니에요? 그럼 뭐 민경욱 의원님 특수. 그러니까 예. 자주 불러주세요. 네. 그때 그분이랑 같이 밥을 모여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맡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 힘드네요. 그랬더니 뭘 맡았길래 그래요. 그래서 아니 대변인 맡았죠. 뭐 국회 상임위원회 뭐 예결위원회도 맡았고 뭐도 맡았고 저기 운영위원회도 맡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또 부대표까지 하고 원내 부대표까지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 그래요. 민 의원 원내 부대표 같은 건 초선 줘, 초선한테 줘.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 초선한테 줘. 원내 부대표는 초선한테 줘. 그래서 내가 제가 초선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초선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뭐 초선밖에 안 된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국회 보좌관을 했고 국회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는데 우리 민 의원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리고 F트까지 함께 국회에서 계셨죠? 국회. 네, 예. 함께 하시는 예. 그런 진짜 성실하고 멋진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봤던 정치인들 중에는 뭐 위원님이 없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최고. 옆에 네.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네. 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정말 진짜 네. 그리고 진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기자로서 그 최고의 기자로서 이 대한민국 기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기자의 기감이 어떤 건지 보여준다. 이런 거를 제가 느낄 정도로 많은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네. 마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패스트트랙 때도 그렇고 또 광화문 집회 때도 그렇고 또 청와대 앞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의원님은 그 초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또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늘 밝은 표정이시거든요. 아니 뭐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아니 나 같으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인상이 굳어져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텐데 늘 밝게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그 비결이 비결은요. 예. 그 뭐 비슷한 얘기를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도 예. 어느 분이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기자 생활, 다음에 앵커 생활, 또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탈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있고요. 다음에 슬픈 일이 있다고 그래서
슬픈 일에 매달리지 말자. 예? 슬픈 일은 슬퍼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그렇게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동안에 이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그게 저한테 떨어지는 잘못이면 되는데 그게 혹시 대통령님한테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온몸에 정말 온몸이 얼어붙고 온몸에 있는 세포가 덜덜 떨고 쭈뼛쭈뼛 머리가 서고 100m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멘붕에 빠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선의에서 일어난 것이고 다음에 What cannot kill me only makes me stronger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의 죽다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신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봐도 남들 하나 못하는 거 서너 개씩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인 것 같고요.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는 최적화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질문 드리면요. 이제 방송 시간이 한 80분 됐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선거 부정 의혹이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못 밝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지금 블랙 운동이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희망이 있는 건지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영국에 유학 간 친구가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고요. 또 김현장에 다니고 지금 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 와가지고 나 정말 화가 나서 못 있겠어 이러면서 나하고 한번 보자 뭐 이러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정말 너 진짜 고생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밥도 사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누르다 보면 결국 옆으로 다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누를 때까지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다 튀어나오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국도 심각하게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주권을 완전히 유린시킨 행위잖아요. 유린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점점 더 많은 사실관계가 축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다만 그 오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서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대변인을 할 때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김원봉에 대한 일로 일파만파 우리나라 내부에 논란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여름이었는데 저쪽 핀란드인가요? 노르웨이인가? 그쪽으로 아무 중요한 사안도 없는데 정상회담 한다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대변인이었어요. 대변인이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 지금 시기에 김원봉으로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현안도 없는데 북유럽에 간다는 거는 당의 구들장이라는 구들장에는 모두 군부를 떼놓고 자기는 내가로 철렵질 간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철렵질이 욕입니까? 철렵질 욕 아니에요. 철렵이라는 거는 그냥 물고기 잡는 낚시 비슷한 겁니다. 가서 솥 걸어놓고 수영하고 고기 잡아서 고기 끓여 먹고 나오는 게 철렵이에요.
철렵이라는 걸 어린 기자들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말이라고 그래요. 그래 누가 저기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철렵은 괜찮은데 철렵질이라고 그랬다. 그건 낚시질은 욕입니까? 낚시질은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나도 뭐 어디 피오르 해안 관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막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뭐가 막말이냐 그랬더니 관광이라고 그랬더니 막말이랍니다. 관광이 무슨 막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놀러 갔다고 그런 표현을 하면 그게 막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찬은 어때요? 이해찬은 베트남 여성들을 한국 남성들이 매우 선호한다? 물건입니까? 다음에 저 장애인들 전부 다 모셔다 놓고 국회 내에는 정신 장애인들이 많다? 그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지? 서울은 뭐 서울은 천박하다? 네. 다음에 기자한테 뭘 물어봤더니 후레자식. 후레자식? 아니 그런 거 전부 다 지금 막말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입만 떼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 페이스북에다 점을 딱 찍었더니 거기 달린 댓글에도 막점이다.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이 점은 저 문재인 정부의 종말을 구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건 막점이다.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유 so sick. slick. sick. 이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얘기를 꺼내면 일파만파 난리가 나죠. 부정선거라는 게 들키게 되죠. 그러니까 저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겁니다. 메시지가 무서우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너무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양정철 어디 있어 지금?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내가 매일 욕을 해요. 조혜주 저 쓸데없는 사람. 조혜주 당신 우리 나중에 꼭 처벌 받을 거예요 당신. 이건 숨길 수가 없어. 이런 욕을 계속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억울하면 나를 옛날에 5개월 전에 집어넣었어야지. 이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이 다음에 대법원은 왜 5개월 동안 안 하나? 대법원 지금 전부 다 바뀌었죠? 진보 성향의 판사들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법 연구회 한 김상환 대법관이 지금 제 지역구의 주심인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먼저 했으니 김상환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야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도망가요. 그런 게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오늘 안 밝혀지면 내일 밝혀집니다. 내일 안 밝혀지면 다음 주, 다음 달, 1년 뒤, 다음 정권 반드시 밝혀집니다.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봐도 이거는 전혀 이제 숨길 수 없는 진리예요.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마술도 안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라서. 위원님 빨리 자서전도 한번 쓰시고. 저 진짜 팬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같이 생활을 하면 존경하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민희원님과 이 사이로 부정선거를 함께 하면서 참 가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또 더더욱 키워가게 됐습니다. 정말 반찬이네. 제가 존경합니다. 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5시간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지금도 청년 한 분이 또 슈퍼챗을 쐈거든요. 예. 예, 사람 참 솔직한. 사람 참 솔직한 부정선거 예.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리겔라급 밀리겔라 휴지 사라지는 마술수의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파이팅! 전혀 못 보셨죠? 그만큼 이 선거 부정 의혹 우리 블랙 운동에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틀딱입니까? 우리가 극우입니까? 네.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사람들 내가 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자랑을 할 건데 이런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극우예요? 왜 갑자기 극우가 됐어요? 극좌라는 얘기 누가 씁니까? 극좌는 없어요. 극우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좌파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극우라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저기 변호사님부터 네. 청년들과 우리 네. 블랙 국민들에게 네. 예,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은 우리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만든 이 위기는 순식간에 덮어지고 다시 새로운 멋진 나라가 다시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더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네. 고현님. 히브리어로 야드 바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홀로코스트로 죽어간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그 후세들이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들을 죽인 사람, 그 전쟁 범죄자들, 인류의 이제 범죄자들의 이름도 잊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이후에 모두 처단했습니다. 예? 그 정식 방법이 됐건 비공식적인 방법이 됐건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일 중요합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그 주범들에 대해서 거기에 알맞는 걸맞는 처단, 그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5명의 이번 부정선거의 주범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양정철, 이근영을 비롯한 기술자들입니다. 네 번째 조혜주는 선관위에 들어가서 심판이 남의 한편을 드는 아주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섯 번째 팔로우 더 파티를 저지른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 5사람들, 5명의 주범들의 이름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야드 바셴. 야드 바셈. 자, 예, 그러면은 의원님 오늘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는데요. 황용길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네, 그럼요. 예. 예, 불러만 주시면 네. 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박주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DJ 톨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